자, 이번에는 이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접근이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중에 세 마리는 거의 뭐 미미하게 우리 현대 이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지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11년치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정도의 영향을 미미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알아는 둬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얘는 거의 뭐 현대 이론에선 취급하지 않는다. 가시면 되겠고, 조금만 깔끔하게 지우고. 그럼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말이 된다, 말이 된다고. 요것도 말이 된다입니다. 그럼 일단 정보 처리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읽어놓고 정보 처리에 대한 새로운 세 마리의 접근입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파에비오라는 사람의 이중 부호 이론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이 문장에는 없었네요. 그러면 그 다음 이론부터 그게 들어가나 보다. 자, 이제 여기는 이중 부호잖아요. 자, 우리 부호라는 거, 부호화 기억나십니까? 부호화가 근데 왜 보를 쓰고 있냐? 자, 부호화 우리 배웠었죠? 제가 이 부호가 없는 단어여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사실 기억과 저장이랑 같은 의미인데 없는 단어라서 이렇게 부호화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죠. 코딩이라는 건데 우리 왜 코딩 요즘 그 코딩 이게 지금 정보 처리 이론이 컴퓨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할 때 타자를 쳐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개념들을 코딩을 한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호화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 부호화가 코딩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냥 뭐 교양이에요, 교양. 자, 이중 부호 이론입니다. 그럼 이중 부호니까 듀얼 두 가지로 코딩이 되는 거네. 뭐뭐 두 가지로 코딩되는지 볼게요. 세 마리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언어는 이 시각, 청각 둘 다 쓰겠죠. 왜냐면 언어를 글로 보면 시각이고 제 목소리 지금 듣고 있죠? 청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힘 세게? 순서대로까지는 아니야. 얘네 둘은 순위를 모르겠어. 얘가 근데 가장 셉니다. 시각이. 지금부터 가볼게요. 뭐가 센지. 내가 그러면 1등부터 가도록 할게.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를 약간 전략적으로 잘 외워지게 해야 되는 거니까. 봐봐요. 여러분. 뭐를 기억을 할 때 단어보다 그림이 더 잘 기억이 잘 되죠. 그럼 얘가 이겼어. 언어보다는 지금 시각이 이겼죠. 1승. 시각이 1승. 또 한번 가볼까? 거봐요. 지금 단어보다니까 단어는 언어고 그림은 시각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코딩이 되긴 하는데 시각이 더 힘이 세더라. 그러니까 지금 1, 2, 3등 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1, 2등을 순위를 다투다 보면 우리가 공부가 되니까. 자, 언어 정보는 계열적으로 부호화되고 시각 정보는 공간적으로 부호화된다. 뭐 계열적으로는 뭐 약간 순차적 이런 느낌이고 시각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방식이 어떤 거다? 요런 방식들이다. 근데 듀얼이니까 요 두 개를 쓰거나 요 두 개를 쓰거나 요 두 개를 쓰더라 입니다. 장기 기억 정보 속에는 정보는 언어 형태와 심상적 형태. 심상적이 뭐지? 약간 시각이잖아.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잖아. 그 사람 했을 때 눈 감고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입니다. 심상적. 저장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어쨌든 또 이번에는 얘랑 같이 썼다는 거네. 듀얼 코딩. 자,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는 각각 분리된 인지체제에서 저장된다. 어쨌든 또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또 듀얼로 코딩이 된 거네요. 언어 재료와 일치하는 시각 심상을 만들 경우 그 언어 재료에 대한 기억이 증가됨을 발견했다. 그럼 또 뭐예요? 듀얼 코딩이 잘 됐다는 겁니다. 두 개의 코딩으로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쓴다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중에. 그림 재료에 대한 기억이 언어 재료보다 우수한 경우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시각이 1승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청각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시청각, 교재가 학습 효과를 촉진한다 해서 또 듀얼 코딩. 요 두 마리가 이번에는 듀얼 코딩 됐다는 거예요. 책을 눈으로만 봤을 때보다 소리 내어 읽었을 때니까 또 청각이랑 시각이 듀얼 코딩입니다. 됐죠?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를 별도로 제시한 것보다는 함께 제시하는 것이 다시 듀얼 코딩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이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이중부호보다 영어가 낫다. 듀얼 코딩. 그쵸? 두 가지로 코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듀얼 코딩이 사실 입에 척척 붙지만 한국어로 이중부호 이론이 되겠습니다. 저놈의 부호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 쓰잖아, 구어체에서. 그쵸? 그래서 그래요. 듀얼 코딩, 코딩이란 단어도 영어니까 잘 쓰는데. 듀얼 코딩, 이중부호 이론. 됐죠? 그래서 계속 요두리를 쓰거나 요두리를 쓰는데 어쨌든 얘가 되게 승리를 많이 한다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넘어갑니다. 뭐 이제 틀린 문제를 옳은 걸로 볼까요? 구체적인 단어를 추상적인 단어보다 더 잘 기억한다. 뭐 구체적인 거를 추상적인 것보다 더 잘 기억한다. 정보는 시각적 부호, 언어적 부호 두 개로 듀얼 코딩이 된다. 장기 기억 속의 정보는 언어적 형태와 심상적, 이게 이제 시각이죠. 듀얼 코딩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크레이그와 로카트의 처리 정보, 처리 수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중심 문장부터 먼저 갈게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심층 처리가 되면 우연학습도 의도학습보다 효과가 있다. 우연이라도 심층 처리가 중요하다. 심층 처리 중요 별표 갑니다. 또 이제 또 심층 처리 가볼까요? 정보 처리 수준 모형은 처리되는 수준이 깊을수록이 심층 처리입니다. 그죠? 심층 처리.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정보를 기억할 때 정보 처리 수준이, 그쵸? 깊은 수준 또죠? 그래서 기억 경로가 많아 인출이 쉽다. 더 많이 잘 떠오른다는 거죠. 요것도 결국 심층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여기는 대놓고 나오네. 우수한 학습자가 주로 심층 처리를 한다. 또 나오네. 표층 처리는 심층 처리만큼 중요하지 않다니까 표층 처리는 이거 가로 빼면 중요하지 않다. 표층. 그러니까 심층이 중요하다. 심층이 중요하다. 됐죠? 자, 이제 얘랑 그죠? 이 순서를 가정하지 않는다랑 요거랑 같은 말인데 요게 뭐였냐면 이중 저장 모델이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중 부호 이론이랑 헷갈릴 텐데 이중 저장 모델은 우리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세 단계가 맞는데 이게 이제 이중 처리라고 해서 이중 저장 모델은 무조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그 기억 이론에선 기본 왕입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아직까지 현존하는 기억의 가장 강력한 이론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중저장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중저장 모델이라고 안 하는데 이때 학자들이 한창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연구할 때 쟤네들을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가는 거를 이중저장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이론적 대안이니까 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말고 지금 우리 원래 첫 제목이 새로운 접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론적 대안이 뭐예요? 처리 수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의도 자체보다는 처리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겹지? 심층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은 문장 갈게요. 주어진 학습 재료가 어떻게 부호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지속성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게 심층 처리라는 문제, 그러니까 문항을 이렇게 살짝 좀 풀어서 돌려서 썼네요. 학습 의도 자체보단 이거랑 똑같다, 그쵸? 처리의 깊이가 학습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같은 문장인데 뒤에가 좀 다릅니다, 그쵸? 이것도 심층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심층 처리 내용이고. 중요. 자, 그럼 이제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적었지만 심층 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처리 수준 이론이지 심층 처리가 최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부터 기출에 나왔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철학과 친구랑 논쟁적인 철학적 질문들 찾아서 겁나게 토론하다 보니까 100분 토론을 한 거야. 겁나게 토론을 했더니 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철학과인 친구와 토론을 했다라는 게 심층적인 학습을 해버린 거야. 뭐 안 했지만, 의도는 안 했지만, 내가 철학에 대해서 알려고 의도는 안 했지만 철학과 친구랑 100분 토론을 하고 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가 기출 예시인데 그제 남자친구랑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사랑나무만 기억이 남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니까 이제 이게 사랑이란 나무가 심층철이 됐다 이 예시인 것 같아요. 기출 예시입니다. 이거 이상한 문장은 아예 보지 맙시다. 자 이제 병렬 처리 분산 모양이 되어 있고 잠시만요. 다음 거는 잘라서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병렬 분산 처리 모양입니다. 이거 아까 말했죠. 제일 현대에서 미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이론인데 시험에선 1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정보는 동일한 시간에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되지. 세 부분 감각동기억, 감각기억 이게 작업기억이 단기기억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기억 동시에 처리된다. 동시 처리. 일단 뭐 읽읍시다. 그쵸? 병렬 분산 처리 모양을 기술했습니다. 장기기억은 감각등록기와 단기기억에 동일한 시간에 조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가 미리 여러분 막 어머님 아버님 성함이 감각기억과 단기기억과 동시 처리? 어쨌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 현대에서도 힘이 제일 없어요. 단락을 읽을 때 개개의 글자를 보고 개개 글자 단어를 의명성하고 장기기억에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기억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단어 의미 해석하기 위해 장기기억에 있는 정보를 즉시 몰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안 중요하니까 11년 동안 한 번 나오겠죠. 그쵸? 내가 보기엔 출제자가 이런 이론도 있는데 한 번은 내자 싶어서 11년 동안 한 번 낸 것 같아. 예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답을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병렬분산 처리 모양이 이제 보기 중에 하나고 답이었는데 물론 이제 딴 보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넣었겠지. 근데 이게 보기야. 이렇게 보기 나와 있고 있잖아. 자, 여기서 이거에 관련된 기억 처리 모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번 병렬 분산 처리 모형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몰라. 이 이론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기출 예시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확답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는 설명이 좀 힘듭니다. 됐죠? 자, 이게 뭐라고 아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가는 그 원래 기본적인 기억 모형입니다. 기본적인 기억 모형은 병렬적으로 처리되지 않죠. 그래서 병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차라리 병렬 분산 처리 모형이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얘는 사실 힘이 없어. 너무 말이 좀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 망각은 여러분 좀 이따가 여러분 그 역행망각, 순행망각 빡시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빡시지 않아. 너무 쉬워. 근데 이제 확실하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외우면 한 문제 무조건 한 해 맞추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빡시게 하려고 지금 끊고 가겠습니다. 다음 챕터 바로 망각에서 볼게요.